대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대구 북구청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목동 신사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마약 중독을 극복하는 공간, 경기도 다르크를 취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가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의 부지 이전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결국 주민들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일 최근 북구청이 제시한 사원 인근 부지 매입안에 대해 반대하며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집을 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의를 위하여 대연동의 소수 주민들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시작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은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 기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원의 건축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판결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북구청은 뒤늦게 건축주의 양보를 구했습니다. 사원 건축을 다른 부지로 이전해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건축주는 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구청은 사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안을 비대위에 제안했고 비대위는 주민 편에 서지 않는 구청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 이전이 원활하지 않자 인근 주택을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터를 이루며 살아온 주민들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늘 반대 집회가 열린 겁니다. 비대위는 사원 건축 반대가 종교 혐오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가와 바로 인접한 사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지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원 건축이 멈출 때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토착면 쫓아내는 방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계획 세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이제 투쟁하는 거지. 사원 건축주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다른 부지가 나온다면 사원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현장과 같은 면적에 이슬람 사원의 형태를 갖춘 건물이어야 하고 민원이 없고 경북대학교와 도보 5분 거리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구청이 이미 그런 부지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미래주축인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방향을 모색해보는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청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2일 연신교회에서 청년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위원들과 각 노회에서 추천한 청년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의 양원용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주춤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정체성을 심어주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 통합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다음 세대 활성화를 통해 풀어나가기 위해 이번 107회기에 신설됐습니다. 위원회 김우식 서기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위로하는 것이 세미나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성장해 각 노회에 청년 지도자 그룹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문제, 상황이 아닐까. 진취적으로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더 아름답게 또 비상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꿈을 키우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규민 장신대 교수, 최윤식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공동체를 꾸려나가도록 돕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진로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과 바이블 스터디도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청년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년 리더로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다며 각자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뭔가 배움을 얻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걸 들으면서도 저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관계에 대한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아무래도 리더라는 것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가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벌어져도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세미나의 후속으로 오는 5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 동영상 경연대회와 워십 페스티벌을 열고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 세계 나눔 사역에 나서고 있는 굿피플이 신사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새롭게 터를 잡은 굿피플 사옥이 사랑 섬김센터가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서울 목동 신사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 굿피플은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해 이전했으나 리모델링 완료 시점에 맞춰 이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최근 대중문화 속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기독교인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인권사학지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대한 사랑의 관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를 품에 안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굿피플이 이런 사랑 실천의 최전방에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이날 현장엔 수많은 인원이 모여 굿피플 사옥 이전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양천구 교구협의회 황성수 회장은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가 우리 지역에 오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굿피플이 우리 양천에 오셔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국제적인 선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오심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굿피플의 활동에 전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은 굿피플 사옥이 사랑을 나누는 영성복지센터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신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빵을 주고 물자를 나눠주면 이것이 영성복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성복지센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 길이 오는 데까지 끝까지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굿피플은 해외 아동 후원, 교육 지원 개발, 보건의료 아동 보호, 위기가정 지원 의료 지원, 긴급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새로운 사옥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절대 긍정의 태도로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신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구티비는 2023년 비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맞춰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설립된 복음을 전하는 중독 공동체 재활기관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손과 부르튼 엄지손가락이 눈에 띕니다. 마약을 끊고 재활치료 중인 한 중독자의 손입니다. 마약에 중독됐던 과거를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재활시설 경기도 다르크를 찾은 이들은 이곳의 공동체 생활이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이제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힘들어도 옆에서 잡아주고, 또한 옆에서 친구가 힘들면 또 내가 잡아주면서 내 자신을 또 한 번 되돌아보고. 마약 중독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이들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경기도 다르크는 2019년에 설립돼 4년 가까이 마약 중독 재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의 영어 철자 앞글자들을 따 시설 이름을 정한 다르크를 거쳐간 인원은 70여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임 센터장은 마약 중독 재활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복음만이 치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적인 회복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꼭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예수의 자녀가 돼서 꼭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이것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된다. 임 센터장도 과거 마약 중독을 복음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독의 삶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며 치유를 돕습니다. 센터 내 일과에는 매일 큐티 예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공유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은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의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회복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은 저희는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그 영적 회복, 영적 각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1985년 일본에서 마약 중독 재활 지원을 처음 시작한 다르크 보너는 현재 전 세계 90여 곳에서 2천여 명의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임 센터장은 현재 4곳뿐인 한국의 다르크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바탕을 둔 다르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마약 중독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을 더 많이 돕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르크 측은 이곳에서 도움을 받은 약물 중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진행하는 올해 첫 사역으로 심장질환 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교회와 돌봄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의료 사역입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사마리안 퍼스 측은 지난 2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몽골 국적의 6세 여아와 4세 남아를 한국으로 초청해 소아과 전문 심장병원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측은 올해 더 많은 몽골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의료 선교와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가 신성 모독적 가사를 담은 동성애자 그룹 라이온 애시스 노래에 대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MBC를 상대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3일 낮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엔 회원 5천여 명이 참석해 기독교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신성 모독적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를 방송 불가 판정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은 MBC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방송으로 전락된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공적 책임을 망각한 MBC가 방송 적합 판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1천만 교인과 함께 시청 거부 운동은 물론 광고업체 제품 불매 운동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스마트폰을 올리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집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 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방역 조치 관련 변경 사항이나 특이 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커진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위산업 강국으로서 서방의 주요 동맹국들의 무기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역할론이 점차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은 어렵다며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채택한 데에 대해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등의 법안 채택 배경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위한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에 관련해서는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일 첫 통화에서 국제 분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친 부장은 이날 5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본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최근 자체 방위력과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행보를 견제했습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친 부장은 중국과 국제사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성전주의자인 지하티스트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숨졌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간 1일 시리아 서북부 이들리브주의 정부군 초소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반군 내 최대 파벌이자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후신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번 공격을 시행했고 올해만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전투로 약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반군으로 양분돼 12년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기업이 시민학살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미얀마 쿠데타 정권을 돕고 거액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간지 가디언은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납세 자료 등을 분석해 현지 시간 1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유전, 가스전의 시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지의 계약 업체들은 2021년 쿠데타 뒤에도 성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석유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스의 미얀마 지사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약 32억 원에 달하는 세전 이익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이 같은 거래는 미얀마 정권이 저지르는 만행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볼 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텍사스주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도로를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주의회는 54번 고속도로의 엘페소 인근 구간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로 지정하고 오는 4일 도로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시저 블랑코 의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젊은 영웅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낮부터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으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5도, 대구 8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5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됩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두고 그동안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결국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추가적인 책임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